2012 환경부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내용과 또 최근 불편을 겪었던 북한강 녹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환경 보건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와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은 어떤 것인지 2012 환경부의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환경부의 윤종수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업무 보고 주제는 어떤 거고요? 또 주제를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2012년 업무 보고의 큰 주제는 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정했고요. 먼저 그 세부적인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는 환경 오염과 또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네. 아마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그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니까 이분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첫 손가락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세 가지를 크게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보건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후변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의견 수렴 결과로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업무 보고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일 먼저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 하는 것을 네.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이제 건강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좀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그런 네.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네. 또 그 후속 조치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내용이 세 번째로 있고요. 최근에 기후변화와 관련돼 가지고는 작년에도 그런 물폭탄이 있었고 금년에도 북한강에 조류가 끼는 등 아주 기후변화에 그로 인한 이상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것을 이번 내년도에 업무 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꼽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환경 보건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이 환경 보건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네요. 환경 예. 보전이란 말은 많이 썼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 환경 보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경 오염으로 인한 또는 화학물질 이런 환경적인 인자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이 훼손되고 저해되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린이들이 그 아토피라든지 또는 뭐 이 각종 무슨 아토피로 인한 것들 또는 화학물질에서 예를 들면은 장난감들 네. 이런 것들 갖고 놀면서 침으로다가 이걸 빨게 되면 이제 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지금 어린이나 또는 노약자의 경우에 이런 환경 보건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린이의 활동 공간, 예를 들면은 유치원이라든지 어떤 놀이터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한 11만 곳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한 6천 곳, 한 6%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은 이번 계획을 통해 가지고 2016년까지는 모든 그러한 그 어린 활동 공간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그런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화학물질과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이 4만 3천여 종에 이릅니다. 예.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화학물질은 새로이 합성돼 가지고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과연 제품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쓴다든지 우리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제품이 쓸 때 과연 어떤 위해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좀 미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4만 3천여 중에서 이런 위해성 여부가 확인된 것은 6천 종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나머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그 위해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 어떤 대책을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들이 금년 2월에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그런 예. 취지로 해가지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계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관련된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제 말하자면은 핵심 내용을 보자면은 이 어떤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그 화학물질을 정부에 등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정부는 그 화학물질이 위해한가 안 한가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위하다 그러면 그 사용을 이제 제한하고 금지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이 시행되면은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위해 여부 판단 여부는 그 환경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약청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식약청에서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식품이라든지 약품에 들어가는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생활 가운데의 어떤 제품하고 연결되는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법률이 되면은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영역이 이제 좀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지금 이제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산업계에서 우리가 어떤 그 물질을 쓰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업계에서 그러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게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위해성 심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죠.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맑은물 환경 조성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뭐 북한강 녹조 얘기도 해주셨고 이제 냄새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했거든요. 예. 이거 좀 뭐 어떤 대책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상 이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네. 북한강에 그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보통 더울 때 날씨가 더울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겨울철 11월에 녹조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강의 경우에는 아주 우리나라 강 중에서 가장 깨끗한 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11월에 녹조가 끼어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그것을 필터링, 그러니까 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 달여 이상 동안 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약간의 미량의 그런 냄새가 이렇게 났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이게 11월 달에 온도가 높은 겁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4도 정도가 높았고 작년에 9월, 10월, 11월에 비해 가지고 비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의 양이 부족한 가운데 녹조가 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깨끗이 하는 거, 그러니까 강물의 원수,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정수도 매우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정수 처리 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언론에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물을 공급하는 정수 시설에는 이제 고도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다 설치를 해서 이제 녹조가 낀 물이 들어오더라도 다 그것을 흡착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그것이 1조 6,300억이 듭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그러한 이상 현상들이 생기더라도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네. 예.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계획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세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자동차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우리나라의 이제 온실가스의 발생량이 한 6억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상태로. 그래서 아마 2020년 가서는 한 7억 7천만 톤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의무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또 녹색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분야가 매우 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은 먼저 자동차를 제작할 때 네. 1km 갈 때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km 달릴 때 온실가스의 양이 140g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네. 내년부터는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준을 만드는 것 이외에 아예 이제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각국이 각축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가 매우 중요한 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 외국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내년도에 2,500대의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네. 먼저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먼저 그것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테스트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0대도 작은 분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에 이제 따른 충전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기반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전기차를 이제 2,500대를 하면서 이제 내후년도에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일반인도 그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내년도에 착실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온 것 따르면 2000cc 이상 중대형차 새로 살 때 별도의 세금 좀 매기는 방안 이것도 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 구매를 하더라도 네. 그 이제 비용이 전기차가 좀 비쌉니다. 네. 비싸다 보니까 바로 공공기관에 사도록 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세금을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을 좀 감면을 해주고요. 예. 그에 또 일정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에도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민간에게 그것이 공급될 때에도 일단 어느 정도의 그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국민들께서 그것을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네. 아니고 2000cc 이상 중대형차를 살 때 예. 별도의 세금을 지금 신설하는 방안. 예. 그것은 뭐냐면요. 일단은 저희들이 좀 예를 들면 온실가스가 덜 나오는 차를 네. 좀 더 확대를 하고 예를 들면 경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작은 그 온실가스 덜 나오는 차를 장려를 하고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좀 억제를 하는 정책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0cc 이상 큰 차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해가지고 예. 그 금액을 그대로 그 경차라든지 온실가스가 덜 나오는 우리가 저탄소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그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단계별로 온실가스의 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많이 나오는 차는 많이 부과금을 부과하고 예. 좀 덜 나오는 차는 덜 부과하고 또 아주 덜 나오는 차는 여기에 이제 이 보조금을 그 양에 따라 가지고 부과금을 차등해서 보조를 해준다면은 아주 싼 값으로
경차를 이제 살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양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cc 이상은 cc별로 해서 이제 별도로 좀 매겨지는 부가금이 좀 차등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2000cc, 3000cc 예. 이런 cc에 따라 가지고 사실 cc보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입니다. 예.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차등해 가지고 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그 제도를 설계해 가지고 예. 내년 하반기에는 이 제도가 바로 도입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대한 이제 연구 용역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법적인 설계가 좀 필요하고 또 관계 기관이라든지 이제 업계하고의 또 협의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아마 지금 프랑스에서는 2007년부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의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도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온실가스 부분도 그렇고요. 네. 이제는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산업계에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금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요. 산업 분야도 그렇고 가정 분야에서도 모두 국민들께서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투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 기본적인 시그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요. 그러면 기업은 그에 따라 갖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녹색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 제품들을 만들면 또 국민이 그것을 구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주는 것은 이제 소비자 여러분들의 이제 몫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매를 통해서 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 좋은 또 이 에너지 절약적이고 온실가스가 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같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정부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이외에 국민들께서 그 화학물질이라든지 또는 물 문제라든지 이런데 세세한 내용까지 다 모르시더라도 네.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하고 그런 깨끗한 물 또 환경 보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부의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살펴봤습니다. 환경부의 윤종수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